안녕하세요. 시립대학교 통계학과 이용희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2차 형식과 제곱합의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형식의 분포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제곱합 분포에 응용하겠습니다. 먼저 카이-제곱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만약 확률 변수 x가 표준 정규분포 노멀 0, 2를 따른다면 x를 제곱한 변수는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더 나아가서 확률 변수 x1, x2, xn들이 서로 독립이고 표준 정규분포 n, 0, 2를 따른다면 제곱합, 즉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n의 제곱은 자유도가 n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이렇게 카이-제곱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들의 제곱값에 대한 분포입니다. 이제 비중심 카이-제곱 분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만약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0이 아닌 노멀 μ1을 따른다면 이를 제곱한 x제곱은 비중심 카이-제곱 분포 x1 스퀘어 람다 스퀘어를 따릅니다. 이때 비중심 카이-제곱 분포의 자유도는 1이며 비중심 모수 람다 제곱은 μ 제곱, 즉 평균의 제곱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확률 변수 x가 노멀 0, 1을 따른다면 비중심 모수 람다 제곱이 0이 되며 이때는 중심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제 n개의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 x1, x2, xn이 각각 평균이 μ1, μ2, 평균이 다른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제곱합, 즉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n은 자유도가 n이고 비중심 모수가 람다 제곱, 즉 람다 제곱이 평균 제곱의 합으로 나타내는 비중심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n개의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 x1, x2, xn이 이제는 평균이 다르며 분산이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합시다. 즉, 이 경우 x1과 xn을 다 합쳐서 n차원 확률 벡터 x는 다음과 같이 다별량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에서 볼 수 있듯이 확률 벡터 x는 평균이 μ 벡터이고 공분산이 시그마 제곱 i인 다별량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차 형식의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차원 확률 벡터 x가 다별량 정규분포 μ 시그마 제곱 i를 따른다면 2차 형식 x 트랜스포즈 ax의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2차 형식 x 트랜스포즈 ax를 분산 시그마로 제곱으로 나눈 양은 람다 i의 μ i의 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곱을 곱한 양들을 더한 분포와 같은 것입니다. 이 경우 a의 스펙트럴 분해를 생각해서 a는 p 곱하기 람다 p 트랜스포즈이며 람다 i는 행렬 a의 고유치입니다. 또한 확률 변수 μ i는 서로 독립이며 정규분포 에타 i 시그마 제곱을 따릅니다. 이 경우 주의할 것은 x 트랜스포즈 ax 나누기 시그마 제곱의 분포가 일식에 나타난 가장 오른쪽 양과 분포가 같다는 것이지 값이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2차 형식의 분포를 다시 보면 에타 i는 p 트랜스포즈 μ로 나타냅니다. 즉 위의 식에서 μ1의 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곱, μ2의 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곱은 서로 독립이며 각각의 자유도가 1이고 비중심 모수가 에타1의 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곱, 에타 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곱인 비중심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정리의 증명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이용하면 됩니다. 행렬 A를 스펙트럴 분해를 하여 X 트랜스포즈 P를 U로 놓으면 람다가 대각 행렬인 결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선형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차 형식의 일반적인 분포는 비중심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들의 가중합,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2차 형식의 분포가 언제나 비중심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2차 형식의 분포가 비중심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가 생각해 봅시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가중치가 0 또는 1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행렬 A가 몇 등 행렬일 때 나타납니다. 실제로 다음 공부할 정리는 2차 형식의 분포가 비중심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필요 충분 조건이 행렬 A가 몇 등 행렬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제 2차 형식의 분포를 좀 더 살펴봅시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n차원 확률 벡터 x가 다별량 정규분포 뮤 시그마 제곱 i를 따른다면 2차 형식 x 트랜스포즈 ax 나누기 시그마 제곱의 분포가 자유도가 r이며 다음과 같이 비중심 모수 람다 제곱을 가지는 비중심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필요 충분 조건은 a가 몇 등 행렬이며 개수가 r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람다 제곱은 비중심 모수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a 곱하기 뮤가 0이 되면 자유도가 r인 비중심이 아닌 중심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차 형식의 기대값과 분산에 대한 공식을 알아봅시다. 기대값과 분산의 공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며 특히 2차 형식의 기대값 공식은 매우 중요하니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개의 2차 형식이 독립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n차원 확률 벡터 x가 다별량 정규분포 뮤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할 때 두 2차 형식 x 트랜스포즈 ax와 x 트랜스포즈 bx가 서로 독립일 필요 충분 조건은 a 곱하기 b가 0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차 형식의 차이의 분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만약 세 개의 2차 형식 Q, Q1, Q2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Q는 Q1과 Q2의 합이라고 합시다. 이러한 경우 두 2차 형식 Q와 Q1이 각각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를 때 그 차이 Q2는 Q-Q1이 카이 제곱 분포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다음 정리는 그 조건이 행렬 A가 양반정치인 경우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2차 형식의 차이를 분포를 보시면 Q1과 Q2는 서로 독립이 되고 2차 형식 Q2는 자유도가 원래 차이의 R 빼기 R1이 되며 비중심 모수도 차이가 됩니다. 이제 코크란의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회귀 모형에서 자주 등장하는 제곱합들을 분해, 즉 2차 형식들의 분해를 생각할 때 제곱합의 분포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배울 코크란의 정리는 총 제곱합을 분해했을 때 각 제곱합의 분포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를 조건을 말해줍니다. 먼저 가정으로서 확률 벡터 x가 다별량 정규분포 뮤 시그마 제곱 i를 따른다고 합시다. K개의 2차 형식 Q1, Q2, QK를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X 트랜스포즈 X, 즉
x의 제곱합이 q개의 2차 형식으로 분해된다고 합시다. 각 2차 형식에 나타내는 a들의 합은 i이고 행렬 a의 랭크를 ri라고 놓고 뮤 트랜스포즈 aj 뮤를 람다 j의 제곱으로 놓읍시다. 이때 k개의 2차 형식 q1, q2, qk들이 서로 독립이고 각 2차 형식 qj 나누기 시그마 제곱이 비중심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를 필요 충분 조건은 다음과 같이 a들의 랭크들의 합이 n이 된다는 필요 충분 조건이 나타납니다. 이제 코크란의 정리를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확률 벡터 x가 다별량 정규분포 뮤 시그마 제곱 i를 따른다고 하고 코크란의 정리는 제곱합의 분포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제시된 모든 문장은 서로 동치 조건들입니다. 첫 번째가 2차 형식들이 모두 독립이다. 두 번째는 모든 2차 형식이 비중심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 세 번째는 행렬 a들이 모두 멱등 행렬이다. 네 번째는 서로 다른 jk에 대해서 aj 곱하기 ak는 0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랭크의 합들은 n이다. 즉, 이 5가지 조건들은 모두 서로 동치이며 하나의 조건이 성립하면 다른 조건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형 회귀 모형에서 나오는 제곱합의 분포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가정은 반응 벡터 y가 다별량 정규분포를 따르며 그 평균이 x 곱하기 베타이며 공분산 행렬이 시그마 제곱 i로 나타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회귀계수의 추정량 베타햇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다별량 정규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응 변수의 추정값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은 모자 행렬, 즉 h는 x 곱하기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 x 트랜스포즈이며 이때 h는 멱등 행렬입니다. 그래서 예측값 y hat, 즉 x 곱하기 베타햇은 모자 행렬 곱하기 관측 벡터 y가 됩니다. 다음으로 제곱합들의 분포를 알아보기로 합시다. 먼저 잔차 제곱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차 제곱합은 관측치에서 예측치를 뺀 제곱들을 더한 값입니다. 즉, 잔차 제곱합은 반응값에서 예측값을 빼고 제곱을 하여 더한 값입니다. 두 번째 식을 보시면 관측값 벡터 y에서 x 곱하기 베타햇을 뺀 벡터의 내적으로 나타냅니다. 이때 모자 행렬의 성질을 이용해서 잔차 제곱합은 y의 2차 형식으로 나타내며 i 곱하기 h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i 빼기 h는 멱등 행렬임을 유념하십시오. 또한 x가 주어졌을 때 y의 기대값을 뮤라고 하면 뮤는 x 곱하기 베타이며 또한 x가 주어졌을 때 y의 기대값은 뮤, 즉 x 베타라고 하면 뮤 트랜스포즈 i 빼기 h 곱하기 뮤는 0이 됩니다. 따라서 비중심 모수는 0입니다. 또한 i 빼기 h가 멱등 행렬인 점을 이용해서 랭크를 구하면 i 빼기 h의 개수는 n 빼기 p가 됩니다. 2차 형식의 분포 이론에 의해서 잔차 제곱합은 다음과 같이 중심 카이 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즉, 잔차 제곱합을 시그마 제곱 분산으로 나눈 값은 카이 제곱 중심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며 자유도는 n-p가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면 잔차 제곱합을 분산으로 나눈 양의 기대값은 n-p로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회귀제곱합 SSR의 분포를 유도해 봅시다. SSR은
예측치에서 y들의 평균을 뺀 것을 제곱할 양입니다. 이 경우도 몇 등 행렬과 여러 가지 행렬의 성질을 이용하면 회귀제곱합이 2차 형식으로 표현되며 2차 형식의 행렬은 h 빼기 n분의 1 곱하기 j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유도식은 다음과 같은 두 성질을 이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질은 h 곱하기 j는 h 곱하기 1 트랜스포즈와 같습니다. 이 경우 x에 계획행렬 x에 1이 있기 때문에 h 곱하기 1은 1이 됩니다. 따라서 h 곱하기 j는 j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j 곱하기 j는 스칼라 n 곱하기 j이므로 n분의 1 곱하기 j는 몇 등 행렬이라는 사실을 또한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중심 모수를 유도하면 mu 트랜스포즈 h 빼기 n분의 1 곱하기 j 곱하기 mu는 다음 유도식에 의해서 베타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와 같이 복잡한 식으로 나타내며 이를 델타 베타로 표시하겠습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회귀제곱합 SSR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며 SSR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눈 양이 비중심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며 자유도는 P 빼기 2를 따릅니다. 이때 비중심 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베타, X, I, J들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잔차 제곱합과 회귀 제곱합이 독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배운 공식을 이용하면 잔차 제곱합과 회귀 제곱합을 이루는 2차 형식의 두 행렬의 곱이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2차 형식의 분포에 의해 잔차 제곱합과 회귀 제곱합은 서로 독립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